돈, 돈, 돈. 망할 놈의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누구는 달달한 꿀 같은 인생을 살고 또 다른 누구는 찐득찐득한 역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요. 예측 가능한 현재의 수입들에 많고 적고도 따지지만 최대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의 수익까지 상상해 볼 때 늘 한숨 섞인 도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담보되는 삶이 없으니 항상 불안하게 스탠바이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누구나 경제활동 수입의 패턴들은 쳇바퀴 돌듯하여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소비와 지출은 감정조절 장애와 적응적인 흥분 상태로 늘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 때는 상대에 의한 감정 억제력이 작동하지만 돈을 쓸 때는 순전히 자신의 의지대로만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본능적으로 억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경제고 나발이고 꿀과 엿의 차이는 소비, 지출에서 판가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을 준비하는 것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장사를 시작하면서도 매출과 순수익의 극대화는 무조건 소비 장애가 상처를 더 나게 만듭니다. 받는 수입은 지불하는 사장의 선택권이 있겠지만 쓰는 지출은 늘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업의 시작은 시작부터 과시욕 소비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일푼 점포 창업은 세상 천지 없지요. 하지만 몇백만 원짜리 창업부터 수십억 창업까지 투자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피 같은 자산을 합리적인 투자로 설계하지 않으면 처음 가졌던 기대가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창업을 할 때는 3단계로 분류하여 지출 비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1단계는 시작 비용입니다. 흔히 시설 투자로 인식되어 점포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이 시설비와 집기, 주방용품과 집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운영 비용입니다. 운영 비용의 지출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네, 바로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매출과 지출의 경계에서 스스로 선택 가능한 지출을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자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회계 업무라 보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창업을 일시적인 땜빵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허접하다 못해 무대포 창업은 진짜 곤란합니다. 앞선 이야기에 창업은 그냥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억들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3단계를 운운하는데 뭐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수많은 빠꼬미들을 만나서 필요 이상의 조공을 바쳐가며 머리 아프게 열공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최저비용, 즉 스스로 선택 가능한 지출의 최소 비용으로 대응하라는 의도입니다. 높은 창업 비용은 시스템적으로 쓰잘데없는 인간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것이기에 그걸 두고 그냥 창업하시라는 의미였고 동시에 투자금을 최소화하라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음의 기회를 얻고자 자기 자본 20-30%에서 창업하라는 뜻으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최선을 다해 장시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드립니다. 첫술에만 배부른 프랜차이즈 창업은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과 좌절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혼자 창업이든 프랜차이즈 창업이든 어떤 형식의 창업이라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창업에서 개개인이 조절 가능한 지혜로운 지출은 창업의 주요한 관건입니다. 오늘부터 이야기해 드릴 내용도 위에서 설명드린 1단계 시작 비용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 몇 번의 영상에서는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와 시설 설치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로 도구로 이용하려는 암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면 반드시 장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업의 시작이겠죠. 그렇다면 점포 인테리어에 있어 현장 분위기는 어떠할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는 점주, 업체, 현장 근로자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시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간들이란 게 별 수 없는가 봅니다.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상황은 조금 다르겠지만 혼자 창업에서는 분립 화환과 암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하는 순간 점주, 인테리어 업체, 현장 근로자와의 관계는 극과 속이 서로 다른
한중일 관계인 것처럼 긴장된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느껴집니다. 계약할 당시는 믿음을 정의하고 화이팅을 주문하지만 막상 공사가 들어가면 상황이 급변하여 각자의 입장과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점주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질 없이 지급할 경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창업 후 하자 보존 기간 내 시설에 문제가 발생해도 AS 요청을 하면 통화가 안 되거나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하멍차사 기약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루어 준다거나 오픈 후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잔금의 일부를 주면 하자 보수 문제에 총알같이 달려와 처리해 주곤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체의 상황과 입장은 어떨까요? 인테리어 업체는 자재와 임금 지불을 점주로부터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점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공사비를 영영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업체는 자신들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미루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주지 않고 잠적해 버린다거나 점주에게 직접 청구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현장 근로자 입장도 점주나 인테리어 업체에 인건비를 못 받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임금을 약속한 날짜에 잘 지켜지면 열심히 꼼꼼히 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혹 하자가 나도 바로 달려와서 AS 해줄 것처럼 내일의 약속을 오늘 믿어달라고들 합니다. 결국 점주, 업체, 일용직 근로자는 서로 각자의 입장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업체와 근로자와는 다르게 점주는 돈을 지불하는 주체지만 인테리어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마 서로 약속된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기는 앞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많이 알아보고 업체를 잘 선택하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각자 법적 장치를 확실하게 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닦아놓고 법적 장치, 계약, 서명 그따위 것은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꼴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픈해야 하는데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소송을 과연 몇 명이나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경험 많은 업체는 그걸 모를 일이 만무합니다. 직접 계약하지 않은 근로자의 넉넉지 않은 형편들을 감안해 볼 때 손해배상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나중에 안 좋은 소문으로 주변에 쓰레기 취급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참,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계약 금액과 약속된 2D, 3D 도면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일부나 또는 많은 부분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현장 상황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저가 자재 사용, 축소된 시공이 점주 입장에서는 늘 손해를 넘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주가 모르겠다 싶으면 축소하고 여건상 추가 시공 발생 시에는 추가 비용을 설명듣게 될 것입니다. 공사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임대료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오픈시켜야 하는 입장이어서 눈물 겨자 먹기로 업체의 의도대로 관철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창업비용에서 절대적으로 지출되는 시설공사가 난생 처음 해보는 무경험자에게는 시종일관 눈티 맞다가 볼일 다 봅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다 보니 오픈 전부터 기분 잡치기 일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출에 민감하게 대처할 경우에 더욱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면서 돈으로 그냥 해결하고 말지 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에 1, 2천만 원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지만 하루 몇십만 원 벌겠다고 시작한 장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동네 이름도 아니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애초에 창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힘들지요. 경험 부족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도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상당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해결책은
복불복으로 운명과 재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굳이 대안을 찾자면 셀프 인테리어로 공사 시공 파트별 인부를 직접 고용하는 방법과 하자가 자주 발생될 만한 설비나 전기 같은 공사는 매장 인근에 있는 개인 사업자나 근로자를 고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에는 질서란 게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업 비용을 장사 잘 되는 최신 유행 아이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시스템을 찾아 파워 브랜드나 규모가 큰 업체만을 고집하고 준비들 하지만 실상 창업 비용 의식은 후순위에 두고 야금야금 추가되는 추가 비용에는 매우 둔감하게 반응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대부분의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부자들은 형편에 비해 지출이 매우 궁색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 하나라도 손쉽게 돈 버는 사람들은 단 하나도 절대 없습니다. 부자들의 그런 소비 습관은 우리 일반 소시민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꼭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쿠폰을 그렇게 열심히들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게 습관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비용 정도가 성공 창업과는 절대 무관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에서 안내한 현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한 명을 선택하여 기후창업 시크릿 노트에서 실제 창업을 도울 예정에 있으며 창업 시작 전부터 오픈하는 날까지 생생한 창업 현장 상황을 유튜브로 영상 제작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의 관심과 댓글로 신청 바랍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흥미진진한 충격적인 창업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소의 자본으로 실전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댓글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